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소리오행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초성의 상생론,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휴대폰에 혹시라도 어플이라도 있으면 그 어플에 쓰고 있는 소리오행법이 여기에 의한 거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철학원 거의 대부분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이 초성의 상생론입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거의 한 70% 정도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여러분들이 가셔갖고 장명학 서적을 꺼내신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소리오행론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왜 우리는 이걸 써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명학계, 우리나라 사조학계는요, 일제 36년을 지나오면서요, 일제시대 때 너무도 많은 것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일본식 장명법, 그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일본식 사조학, 왜곡된 사조학, 그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써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국문법과는 왜 전혀 맞지 않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성의 상생론, 말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기역은 목이잖아요. 김성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요, 기역은 목이고 시옷은 금이고 이응은 토예요. 그러니까 목, 금, 토 이렇게 있죠. 목, 금, 토, 그죠? 이러니까 목과 금이 이거 상극이네. 이거 절대로 나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요, 김민수 이러니까 기역은 목이고 미음은 수고 시옷은 금이에요. 그래서 목, 수, 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하고 수는 상생이고 수하고 금도 상생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초성의 상생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름은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국문법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낸 일본식 이름 짓는 법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죠? 연음법칙입니다. 이준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부를 때 이준우라고 부르죠. 자, 이 이름은요, 토하고 금하고 토예요. 자, 토하고 금하고 토 돼 있죠. 그런데 소리로 발음이 되면은요, 이준우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준우라 그러잖아요. 준우 써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써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발음되는 대로 써보면요, 이준우가 돼요. 그러면 뭐죠? 토하고 금하고 화가 돼버려요. 그럼 이 이름은 토하고 금하고 통가요? 토하고 금하고 화인가요? 위로 하면은 좋은데요, 밑으로 하면 나빠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일본 이름에는 받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있어서 뒷소리에 이응과 히읗이 왔을 때 받침자 니은은 연음된다라는 연음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민강윤이에요. 우리 민강윤이 이름 지어요. 윤리윤자, 인륜윤자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민강윤입니다. 수목화예요. 수목화니까 와, 연결되니 좋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름 뭐랄 때 민강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있나요? 민강윤이죠. 이응 발음 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하고 목하고 토잖아요. 수목토. 이 법칙을 뭐라 그래요? 첫 소리에 리을이 올 때 이응으로 발음되는 두음법칙이죠. 자, 일본에는 절대로 없는 법칙, 연음법칙과 두음법칙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리오행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한의학에서 있는 청음이론에서 나왔다 그랬죠. 청음이론은 소리로 발음되는 소리를 듣는 이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발음되는 대로 오행을 써야 되겠죠. 이거를 써야 되나요? 이걸 써야 되나요? 이러니까 초성의 상생론이 엉터리 학설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만들어낸 일본식 이름 짓는 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장명법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한
바보 같은 것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연음 법칙이 있었다, 두음 법칙이 있다. 일본 애들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 마치 있잖아요, 동경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 구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10원 50전인가 그거 발음해보라 그래가지고 발음 못하면 죽였다 그러죠. 왜?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소리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못 바꾼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죠,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철학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장명 어플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우리나라 장명법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명법은요, 청음이론.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기운에 맞도록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상극이 돼도 되고, 서로 여기에서는 우리는 상극상생이라는 말도 없어요. 대립이 돼도 되고 이어져도 된다. 대신 내가 타고난 기운에 보완만 하면 돼요. 돈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살해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돈이 원수였던 거예요. 맞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것이 잘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이제 이해가시겠나요? 일본 애들이 미처 생각 못한 이겁니다. 연음 법칙, 두음 법칙. 이것에 의해서 이 이론이 일본식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 짓는 법인데 일본에서도 이거 안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거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사주학 하는 사람들, 성명학 하는 분들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한 생명, 한 아이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참 이 엉터리 학설에 의해서 만약에 한 애의 삶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대로 공부해서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엉터리 학설인 줄도 모르고 그거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